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은 네네. 사실은 건물주가 되시는 게 꿈인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네. 그렇고 뭐 우린 건물주가 이미 됐나? 반 정도 되지 않아요? 너무 돼가고 네네. 있죠. 네네네. 근데 뭐 건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오늘 제가 건물을 취득해서 네. 보통 이 건물을 활용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접근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건물을 신축까지는 안 하더라도 리모델링 정도만 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한번 높여보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신축을 하고 어떨 때 리모델링을 하는지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 오늘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게, 상황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을 뭐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네. 건물이라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셔도 네. 되고, 네. 또는 매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네. 애초에 이거를 신축을 위해서 취득을 할 건지, 토지와 건물을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취득을 할 건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더 유리한 경우는 네. 과거 법에 의해서, 사실 도심 부동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예, 뭐 네. 시골에 있는 부동산 아니고 도심에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과거 법에 의해서 건축법. 예, 그렇죠. 건축법, 건축 네. 제한, 네. 건축과 관련된 모든 법과 제한 네네네. 기준이 과거에 다소 완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강화가 됩니다. 지금도 계속 강화되고 네, 있는 거죠?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업성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그 당시 건축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지금 현재 건축을 했을 때의 가치 대비해서 네. 골격이나 네. 이 규모가 네. 현재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는 네. 과거에 뭐 80년대 네. 이때는 주차장 규제가 차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주차장 규제가 지금과는 또 현저하게 완화돼 있거든요. 지금과 비교해서. 옛날 상가 가면 주차장 없는 그렇습니다. 상가도 많아요. 옛날 상가, 그렇죠. 구도심의 구상권의 옛날 상가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축을 하게 되면 네. 상권은 1층의 상권이 사실 핵심인 게 대부분인데, 핵심인 게 핵심이죠. 대부분인데 네. 1층에 주차장을 여러 대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매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리모델링.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과거에 네. 법과 지금 현재의 건축법과 건축 규제를 적용했을 때 그 외형이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 사업성을 비교해서 뭐 어떤 게 땅의 유리하다고 면적이나 아니면 뭐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사업 그렇죠. 수익이 리모델링이 더 좋으냐, 그렇죠. 결국엔 신축이 더 좋으냐,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기존의 건물의 당시의 법에 네. 의해서 지어진 그 건물의 규모나 현재 법에 의해서 신축이 됐을 때의 규모, 이런 거에 대한 비교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게 네. 신축이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신축이 될 수 있는지 네.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 그 리모델링이랑 비교를 하겠네요. 당연하죠. 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엔 사업성 분석이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건물 신축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 근데 리모델링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있어 보이게 그래도 한번 꾸며볼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뭐 맞는 부분도 있고 네. 틀린 부분도 있어요. 자, 절대값은 네. 분명히 네.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땅에 네. 물론 기존에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축을 할 때와 리모델링을 할 때 절대적인 금액의 차이는 무조건 신축이 크죠. 큽니다. 네. 네, 그럴 그런데 거라고 생각을 그런데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리모델링은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들어가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건축을 신축을 해도 네. 리모델링과 대비해서 철거와 토목공사를 네. 제외한 네. 나머지 그 골조공사 이 부분은 전체 공사에 토목이랑 철거를 포함했을 때 한 네. 50% 정도. 음. 그러면 토목이랑 철거가 없다고 하면 한 네. 30% 정도, 30, 네. 40% 정도. 네네. 그러면 결국에 리모델링 마감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마감 건축에서만 순수 토목과 네. 철거를 제외하고 건축에서만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70에서 60%까지 들어가요. 신축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60에서 70%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만. 물론 하는데. 리모델링은 네.
규모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 내부는 어떻게 하고 또 자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신축처럼 보이는 리모델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한 70%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와, 그러면 네.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네요. 글쎄요, 뭐 30%도 작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리모델링이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적게 드리는 대신에 네. 우리가 진짜 짓고 싶은 그걸 일부 양보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일부 양보했으니까 비용을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신축보다 되게 많이 양보했는데 기존에 있는 상황대로 리모델링 되는 거니까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70%나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무슨 집 수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골격이나 뭐 방 이런 걸 그냥 둔 채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고 과거에 있는 구조.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그러면 구조에 대한 보강 비용이라든지 또 철거도 신축 철거보다 효율성이 훨씬 떨어져요. 신축 철거는 장비가 크게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번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라면 리모델링 철거는 골조를 최대한 어떻게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고 소형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포함했을 때 신축 대비해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너무 차이는 있겠지만 대비해서 60-70%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특히 구조를 많이 만지는 경우에는 구조 보강이라든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차라리 그러면 신축이 날 수도 있다. 그 판단을 해봐야죠. 상황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한 번에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 이렇게 뭐 가서 소형 장비가 들어가고 사람이 직접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사 기간은? 공사 기간. 그것도 이제 신축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상 5층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뭐 6개월이 걸리고 7개월이 걸리고 이런 기준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신축보단 짧겠죠. 짧을 거. 짧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 70% 기간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리모델링은 구조 보강하고 그다음에 철거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걸리고.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진짜 금방 끝나는 외장만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죠. 이건 또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인허가 기간. 신축에 비해서는 사실 더 짧습니다. 네, 신축은 뭐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철거 신고, 착공 신고 인허가 이런 신청해서 인허가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리모델링이 더 짧고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공사 리스크는 사실은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공사하다가 중단됐을 때 막 건축주 누가 살려주냐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축을 할 때 우리가 안아야 될 리스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축에 리모델링만 할 때는 사실 좀 적어지는 거죠? 오히려 많습니다. 예? 오히려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은 변수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관만 보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감을 뜯고 보니까 내부가 너무 많이 골마 있다든지 설비라든지 뭐 전기 이런 그런 어떤 설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했다든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건 건축주도 몰랐고 시공자도 몰랐던 그래서 견적 내역에 없었던 그러면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몰랐던 부분이니까 추가로 비용이 발생됩니다라고 할 수 있고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다 이거 포함해서 계약한 줄 알았지라고 하면 이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 법적 다툼이 엄청 많이 생길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변수가 많다. 근데 조 대표님이 자꾸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 개인적으로 그냥 여쭤봐도 돼요? 혹시 그 의뢰가 들어왔는데 신축 해주세요 이런 게 더 반가우세요? 아니면 리모델링 해주세요 이런 게 더 반가우세요? 신축이 편하죠. 그쵸? 편하기는 편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도 깔끔하게 다시 하고 새로 올리는 게 편한데 리모델링은 변수가 많고 손도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제 상식을 지금 다 깼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되게 적게 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비용도 되게 적게는 아니죠. 더 많이 들 수 있다. 뭐 신축에 준하게 들 수 있다. 기간도 굉장히 짧을 수 있다. 저는 짧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소형 장비나 인력이 들어가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거 대비 길다는 거지 신축에 비해서는 짧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을 수 있다. 제 상식을 지금 다 깨버리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제가 지금 몰랐던 걸 이렇게 새로 알게 되는 도움이 되셨다면 그러니까요. 다행이죠. 오늘 결국 이 얘기를 요약해 보면 네. 신축 사업의 장점,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 단점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맞아요. 다 비교해보고 네, 맞아요. 내 적은 비용으로 내 건물의 가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죠. 이걸 고민해서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그렇죠. 효율성을 올릴 수 그렇죠.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지, 신축일지 리모델링일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으니까 네네. 또 더 공부해서 네네.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는 그 정보를 다시 이제 또 알려드리는 또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또 그것도 이야기하고. 오늘은 제 상식이 너무 많이 깨져서 네. 약간 기분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사합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정보 주신 조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